산업이 주고 금융은 종이에요. 이제 PBR 얘기를 하는데 PBR은 찰리 먼거 선생님께서 찰리 먼거 아시죠? 네. 워렌 버핏하고 영혼의 단짝 이제 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97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찰리 먼거 선생님께서 PBR은 쓰레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쓰레기. 네, 이게 그 얘기입니다. 네. 버핏이 PBR에 근거해서 담배꽁초 투자에 열중할 때 먼거를 만났고 버핏의 투자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먼거는 꾸준히 이익을 내고 현금 흐름이 좋고 ROE가 높은 종목이라면 저게 핵심이에요. 이익 내고 현금 흐름이 좋고 ROE가 높은 종목. 워렌 버핏이 항상 투자하는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저겁니다. 저런 주식이 많은 증시가 대체 상승하는 거예요. 적정 가격에서 사서 장기 보유하더라도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후 버핏은 담배꽁초 방식을 버렸다. 담배꽁초 투자는 버핏을 쓴 벤자민 그레이엄 투자 방식을 속칭하는 말이다. 즉 PBR이 1배 이하일 때 사서 1배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담배 빨듯 하다가 버려버리는 투자다. 장기 투자가 아니다. 담배꽁초는 몇 모금 빨면 버려야 한다. 저게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레이엄은 PBR 1배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순운전 자본 이하라고 그랬어요. 예, PBR하고는 얘기가 좀 달라요. 네. 예, 그러니까 순운전 자본이 뭐냐면 이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에서 부채 뺀 거다 나머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현금을 300억 갖고 있는데 부채가 100억 있어요. 그럼 200억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100억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사갖고 네. 청산해서 100억 남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기업이 없어요. 그때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투자하던 그때는 1930년대, 40년대, 그다음에 50년대 이럴 때는 그 미국이 이제 대공황 직후여 갖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한강 아니지 유형의 커드슨강 가서 이제 막 그럴 때여 갖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뛰어내리고 막 그럴 때여 갖고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순운전 자본 회사가 그 순현금 300억을 200억을 갖고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100억치밖에 거래 안 되는 그런 주식들이 심심찮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래 벤자민 그레이엄이 투자했고요. 그게 담배꽁초 투자라는 거고 PBR 1배는 아니에요. 네. 원래 저것도. 그 PBR 1배는 이제 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다가 그게 그런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1950년대, 60년대 들어서 미국 경제가 다시 화랑을 이제 띠게 되면서 그런 형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던 주식은 다 사라졌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찰리 먼거가 버핏한테 제 얘기를 했다고요. 찰리 먼거는 버핏에게 좋은 주식은 저평가에 살 수 없어도 적정 가격, 제값에 사더라도 장기 보유하면 결국 이익을 가져준다. 버핏은 이때부터 영구 보유, 퍼머넌트 홀딩 전략을 수립했고 영업이익률 높고 ROE가 18% 이상만 유지하면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한다는 전략. 버핏의 승승장구는 이때부터 시작되고 이런 투자 방식에 영향을 준 사람이 찰리 먼거와 필립 피셔 두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 강좌 클래스에도 저 얘기가 나오잖아요. 투자의 구약은 벤자민 그레이엄이고 필립 피셔부터는 투자의 신약이다. 저게 필립 피셔가 이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 책 나온 게 이제 1958년이고요. 그 찰리 먼거가 버핏한테 이제 그 얘기해서 필립 피셔식으로 개종한 게 신규로 개종한 게 1959년입니다. 네. 1959년 이후에는 저런 식의 담배꽁초 투자는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지금 1930년대, 40년대 유행하던 저 PBR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니 제정신이냐고요. 그 본질은 그게 또 PBR 1도 아니야. 네. PBR 1도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순현금 자본이라고요. 네. PBR 이거 아닙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쇼의 약자로서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지표다. PBR은 이제 프라이스를 BPS로 나눈 거고, BPS는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주당 순자산이라는 거죠. PBR은 이제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걸로도 이제 계산 가능하고요. 네. PBR이 쓰레기인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북 밸류, 그러니까 이 PBR 1이라는 이게 청산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PBR 1 안 되는 걸 PBR 1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기업을 사서 내가 청산하면은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0.5다. 그러면은 2배를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청산 가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밸류 장부 가치는 역사적 원가, 내가 산 가격이에요. 과거의 산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현대차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가장 큰 항목의 자산의 가장 큰 항목이 뭐냐 하면은
설비 투자 공장입니다. 공장이 가장 커요. 유형자산이. 네. 유형자산은 현대차가 지난 과거 30년 전에 네. 땅 사서 거기다가 건물 짓고 공장 저기 기계 사와 갖고 설치한 그 가격이에요. 그 가격으로 지금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죠. 못 팔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가격하고 지금 파는 가격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게 현대차가 북밸류가 거기서 이제 공장이 30조 있다. 그 팔면 30조 받냐고. 못 팔죠. 못 받죠. 근데 그게 청산 가치라는 얘기잖아요. 그 청산 가치도 안 되니까 일까지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 기본적으로 회계 상식이 없는 거예요. 회계 이게 기본 원리인데 회계 기본 원리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PBR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기업을 청산한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이 회사를 사서 청산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기업을 가정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기업에 돈을 맡기면 이 기업이 이 돈 갖고 계속해서 설비 투자하고 뭐 해갖고 돈을 불려서 네. 나중에 이제 2배, 3배 불려갖고 그 돈을 나한테 돌려줄 거를 가정하고 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계속 기업의 가정이잖아요. 청산을 가정하고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PBR은 청산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청산할 때 그냥 그대로 청산 못 해요. 그러니까 청산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00억이 있고 순현금 200억 있고 100억이 사서 청산해서 이제 그 심화하고 이제 100억을 이제 주주들끼리 나눠 가지자 했을 때 네. 거기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 회사 사서 청산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가. 안 되죠. 그럼 나가냐고 걔들이 안 나간다고. 옛날에 1930년대 40년대 그때 벤자민 그레임이 있을 그 당시에는 그런 형틀에서 사서 청산해도 그때만 해도 이제 노동조합의 이런 힘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파워가 없으니까 청산해서 나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군말 없이 나갔지만 네. 지금은 나갈 놈이 아무도 없어요. 직원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네. 월급 줘야 된다고 걔들. 네. 그냥 나가냐고. 명예퇴직금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나가라 하면 정치권이 가만히 있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청산 안 된다니까요. 청산할 때 부가적인 청산 비용이 된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PBR은 쓰레기입니다. PBR 쓰레기라고 찰리 멍거께서 얘기했다고. 찰리 멍거, 워렌 버핏이 다 그런 얘기 한다고요. 이 얘기는 PBR 같은 거 쳐보지 말라고 그 워렌 버핏 주주선언에도 나와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네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네. 겁니다. 누가 PBR 갖고 기업 밸류에이션 합니까? 네. 그럼에도 PBR을 쓰는 업종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 금융사는 왜 PBR을 쓰냐면 네. 설비 투자가 없어요. 아까 이제 네. 역사적 원가가 아니고 그러네요. 자산들이 다 이제 예금, 현금, 그 다음에 뭐 유가증권 이런 네. 걸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PBR을 쓴다고요. 2001년도 내가 애널리스트 할 때도 금융은 그때도 PBR 썼었다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나 경기 민감 업종,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PR이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BR을 쓰는 이 정도지. PBR은 밸류 지표가 아닙니다. 네. 근본적으로. 네.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에서 바라는 거는 그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네. 돈을 많이 벌어와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그 이익에 대한 배당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이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익하고 관련된 PR이 투자 지표여야 되지 PBR은 투자 지표가 아닙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네. 이게 PBR이 원래는 없었어요. 네. PBR이 생긴 것 자체가 태생 자체가 PBR이 밸류에이션 지표로 생긴 태생 자체가 네. 되게 기형적으로 생긴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PR 혁명이라는 게 1992년 있었고요. 네. 대투 한투에서 PR였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한 2003년 4년 뭐 요 무렵부터 미래에셋이 정식 펀드 열풍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이때 이제 그 미래에셋의 뮤추얼 펀드가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면서 이때 미래에셋의 그 주식형 펀드에 서로 가입하기 위해 가지고 아침에 직원들이 줄을 세우고 그랬어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펀드들이 적립형 3억 만들기 펀드 같은 거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기였어요. 보시듯이 이게 이제 2007년에 계좌 수가 1,484만 개 피크를 찍었고 판매 잔액으로는 2008년 76조가 피크였고요. 지금 2008년보다 2018년에 지금 주식형 펀드는 반토막 넘게 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금액만큼 저렇게 줄어든 금액만큼
대한민국 여의도는 사실은 후퇴하고 있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퇴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미래에셋이 펀드 전성 시대를 열면서 뭐 인디펜던스, 디스커버리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쭉 있다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이제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그 다음에 이때 이 미래에셋이 계속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펀드 매니저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내가 삼성전자를 내가 예를 들어서 좋아서 좋다고 생각해서 샀어요. 사서 주가가 올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펀드가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 펀드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들어온다고 갖고 삼성전자를 또 사요. 그러면 내가 원래 기존에 있던 이 펀드가 수익률이 더 좋아질 거고 그러면 돈이 또 들어올 거니까 삼성전자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미래에셋이 주포로 갖고 있던 종목들이 저 2007년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거품이 옵니다. 그래서 PR로는 설명이 안 돼요. PR이 60, 70 막 된단 말입니다. 저때 보면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OCI라든지 이런 이제 미래에셋이 주력으로 갖고 있었던 이 뭐 태양광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PR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져요. 60배, 70배씩 막 가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60배, 70배 되는 거를 그게 PR이 낮으니까 사도 괜찮습니다 하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돈은 저기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돈은 계속 몰리고 저 미래에셋을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럼 애널리스트는 매수 리포트는 써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서 나온 게 PBR이에요. 왜냐하면 PBR 기준을 해서 이제 그 아까 PR 60에서 70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현대중공업이 PBR이 지금 1인데 PBR 2를 우리는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당장 주가가 2배 올라가도 계속해서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2배가 되면 PBR 이제 3이다. 목표치 올리면 그러면 거기서 또 50% 더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PR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느낌에 이제 옛날에 80년대에는 대한민국 PR은 20배가 평균이었고요. 지금은 10배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성이 있는 회사다 하고 싶으면 PR 20도 주고 30도 주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뭐랄까 좀 확립된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PBR은 얘가 PBR을 1을 주다가 PBR을 2를 주겠다. PBR을 2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거 없어요. PBR 4배를 주겠다. 그래 주면 되는데 왜 PBR 4배를 줘야 되냐? 없어요. 그런 식으로 PBR을 막 갖다 붙이기 나름이어서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이제 주가가 올린 미래에셋발 버블을 거품을 정당하기 위해서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이 만들어낸 일종의 투자 지표가 PBR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래에셋이 갖고 있었던 그 이제 펀드 안에 있는 주식들이 2007년, 2008년 최고치에서 엄청나게 버블이 껴 있었고 그러다가 버블이 뻥 꺼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보시듯이 2008년에 최대치를 찍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서 잔고가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여기 현상이라는 겁니다. 거기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가니까 그 빠져나가는 돈을 주기 위해서 OCI 같은 거, 현대중공 같은 거, 이제 그런 주식 한진해운 같은 거 이런 주식을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돈이 빠지니까 더 팔고 원래 거품은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OCI나 현대중공업 이런 주식들이 최고치 대비해서 10분의 1토막, 20분의 1토막, 30분의 1토막 난 게 바로 그런 PBR 미래에셋이 만든 PBR이라는 지표 그 다음에 그 거품 미래에셋발 거품이 그 붕괴되는 이런 것들이 저기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때 보시면 2012년 1월 무렵이 되면 저퍼 혁명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PBR이 대세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퍼 혁명을 주도한 게 제가 다녔던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PBR이 대세가 만든 게 미래에셋이고요. 그 다음에 저 PBR 거품 이 두 가지가 꺾이면서 대한민국의 금융투자업계는 쇠락의 길로 걷게 된 거고 그게 후진적인 형태로 계속해서 퇴보하게 만든 1등 원흉이고요. 그 결과가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PBR 관련된 지금 소동하고 또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PER은 이미 갔고 PBR은 아직 부각이 안 됐었던 건데 그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 끌고 온 예. 미래에셋의 그 거품, 미래에셋이 많이 사서 갖고 있던 주식들의 거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급조해낸 지표가 PBR이에요. 네. 그러니까 태생부터 저게 말이 안 된다고요. 아 그렇군요. 원래 PER이 저렇게 막 올라가면은 이제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만둬라. 예. 오히려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예. 되는 건데 예. 돈은 계속 들어오고 그 저기 주문 주는 미래세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PR 대신에 PBR 썼던 게 2007년 그때의 일이었다고. 아 근데 저걸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 이하는 1로 맞춰야 된다. 1로 맞춰야 된다. 이렇게.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결국 네. PBR이라는 게 이제 ROE하고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부가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비해 갖고 얼마만큼의 그 자기 자본을 얼마만큼 활용해서 이제 그 수익성을 갖느냐 하는 그 지표가 ROE잖아요. 네. 그래서 ROE가 높으면 PBR이 높은 거고 ROE가 낮으면 PBR이 낮은 겁니다. 결국은 이익이에요. 네, 결국은 이익이다. 그래서 PER이 아직까지도 이제 역사도 계속 제일 오래됐고 아직까지도 제일 신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 지표로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이익을 주주들이 배당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식이라는 제도 자체가. 네. 그렇고. 아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예. 아까 그 찰리 먼거가 PBR은 쓰레기다. 예. 그렇게 좀 언급을 하면서 그 보여주신 그 내용 중에 예. 그 영업이익률 높고 ROE가 18% 이상만 유지하면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한다. 이게 이제 버핏의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나 뭐 아니면 우리나라 뭐 반도체나 뭐 다른 뭐 하이브 뭐 그 식품 이런 수출 기업들 그런 거에도 이게 적용을 할 수가 있나요? 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 ROE는 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 보셔야 돼. 투자할 때 네.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네. 이제 별일 없으면 죽을 때까지 보유해라. 이게 네.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이거든요. 네. 가장 첫 번째가 위대한 기업이잖아요. 네. 위대한 기업은 ROE가 높은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ROE가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을 벌어오는 기계인데 네. 그럼 어떤 기계가 제일 좋겠습니까? 넣어두는 돈에 비해 갖고 많은 돈을 벌어오는 기계. 예, 그게 수익성이 높은 걸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수익성이 바로 ROE라고요. 네. 주주들의 돈을 갖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거두느냐. 그 이익률 그게 ROE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높은 기업이 월등하게 좋은 거죠. 네. 실제로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이 3개 회사 그 양극재 네. 주요 3개 회사를 이제 비교해 보면 네.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거는 되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ROE도 매년 크게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네. 항상 에코프로비엠의 ROE가 제일 높아요. 아 그래요. 예. ROE가 대략 이제 한 20%에서 한 30% 그래요? 선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의 그 기준에 충족하는 거고요. 네. 그거는 경영을 되게 이제 주주들이 맡긴 돈을 갖고 되게 경영을 잘한다. 도덕적으로 잘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뜻하고요. 네. 다른 회사들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한국의 대부분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ROE가 되게 낮은 편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10% 미만 되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아는 이 회사는 되게 우량하다는데 ROE를 보면은 10% 미만인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이제 남는 현금 갖고 네. 이제 수익성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자사주를 매입해서 네. 소각하는 이런 형태 주주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돈 갖고 골프장을 짓습니다. 음. 그 돈 갖고 병원을 세워요. 그 돈 갖고 호텔을 지어갖고 그 사업 짓고 사업 짓고 아. 대주주가 골프 치고 싶으면 거기 자기 계열사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자기가 병원 갈 일 있으면 그 계열사 이제 삼성 그 의료원 가서 택시를 호텔 가서 좀 쉬고 싶으면 신라 호텔 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뭐랄까 비수익 자산들 무수익 자산들을 대주주의 이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 갖고 우리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게 ROE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 2월 17일 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에이전시 이론, 대리인 이론, 대리인 관계 이 관련된 거버넌스 문제하고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무수익 자산하지 말고 ROE를 높여라. ROE를 높이려면 그 무수익 자산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골프장 갖고 돈 버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골프장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병원 팔아버리고 병원 갈 일 있으면 너 딴 사람처럼 저기 대학병원 앞에 줄 서라. 호텔 가고 싶으면 네 돈 내고 딴 호텔 가라. 그렇게 다 바꾸면 이게 ROE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향 자체를 잡더라도 PBR을 높이자 이게 아니고 ROE를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보자. 그건 기업의 수익성에 관련된 거고 그거는 대주주들이 주주들을 위해서 맡긴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니까 ROE를 높이자는 거는 그 방향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PBR이 1 안 되는 거를 PBR 1 되게 하자 해갖고 PBR 주식들을 막 사서 지금 그게 마치 거품 이제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지금 진짜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금융당국이 나서서 시장을 왜곡하는 거예요. PBR은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고 이제 뭐 대형 프로나 이런 증권 채널에서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저 PBR 혁명이다, 뭐 저 PBR 테마다 이래갖고 이제 사서 잠깐 치고 나오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현혹되시기 쉬운데 이런 한계가 명확해요.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다. 예, 투자하는 사람 알 겁니다. 퍼머넌트랑 안 맞네요. 퍼머넌트 안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도 알잖아요. 내만 알겠습니까, 설마? 이 투자한 구력이 오래된 분들은 이게 PBR은 이게 지금 이제 일종의 소동이라는 거를 이제 큰 돈 굴리시는 분들은 다 알 거기 때문에 눈치 쫙 보고 있다가 이제 이 개인들 부추겨 갖고 개인들 뒤늦게 이제 저 PBR 올라탈 때 잽싸게 때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저 PBR은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수익성 그거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으면 또 당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진짜 섣부르게 공부하면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은 놈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이런 거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책 보면 그 책에 이제 어설픈 책들은 그래서 저 PR을 사야 된다, 저 퍼주를 사야 된다, 저 PBR주를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 퍼주는 저평가돼 있다, 저 PBR주도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PR이 낮은 거하고 저평가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PBR은 더더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PR 그 책 보고 딱 이제 처음 딱 접근한 게 뭐냐면 그러면 PR 낮은 거를 막 찾는단 말입니다. PR 낮은 거 그러니까 PR 5배 미만. 맞아요. 예. 5년 동안만 벌면은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무식한 겁니다. 진짜 미치겠다니까. 여러분 보면은 PR 5배라고 해서 PR 50배보다 절대 싼 게 아니에요. PR 50이 PR 5배보다 훨씬 더 쌀 수 있는 겁니다. 성장성이 금방 줄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PR이 5배인데 내년에 이익 반토막 나면 PR이 10이 되잖아요. 맞아요. 내후년에 또 반토막 나면 PR 20 될 거 아닙니까? 내후년에 또 반토막 나면 PR 40이잖아요. 지금 건설주는 PR 2, 3짜리가 수두룩합니다. 그거를 과연 저평가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장 올해를 넘길지 모르는데 올해 법정관리 가든 이제 뭐 화해를 가든 해서 감차당하면 그 순간에 주주는 끝장이에요. 작년에 많이 벌어갖고 PR 2배, 3배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게. 그 계속해서 계속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나 섹터에 투자하라. 그렇죠. 그 성장해야죠. 이게 성장해야죠. 그러니까 미래의 PR이 중요한 거지. 지금 현재의 PR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24년의 PR보다는 25년, 26년, 27년의 PR이 사실 더 중요해요. 맞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업들, 그렇습니다. 2차전지, 뭐 K-팝, 삼양식품, 그렇게 성장성이 있으면서 이익의 성장이 있으면서 그런 기업들이 적정한 PR 수준에 왔을 때 안전 마진이 확보될 때 그때 사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또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과열됐을 때는 또 그럼요. 분할매도 하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120만 원대 내가 에코프로 120만 원대 내가 조심하라 그랬다고 내가 방송에 이게 박제가 돼서 썸네일 그 쇼츠도 있다고. 쇼츠 220만인가 봤더만.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그 저변에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와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지 오늘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작가님 지금 좀 구체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뭐 그러면 한 1억 정도 여윳돈 있으면 어떻게 좀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밸류에이션 해보면 지금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 BM 이 4종목이 이제 그 8종목 중에서도 더 저렴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큰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 4개 종목을 각 2,500씩 나눠서 사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